헬스케어 캘린더입니다. 매월 한 달에 한 번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는 코너입니다. 오늘 메리츠증권 이희권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그 2분기의 랠리 이후에 이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쪽이 뭐 지수의 움직임 방향성의 어떤 좀 지표 역할을 하긴 하지만 또렷한 뭔가 부각이 나타나 주질 않고 좀 더 분위기가 또 한 달 동안 악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슈를 가장 한 달 동안 중요했던 이슈라고 꼽으셨나요? 네, 먼저 지금 바이오테크에 관련된 이런 분위기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부분이 이런 저의 출연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헬스케어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사실 제가 고정 출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연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헬스케어 쪽에서 다소 기피하는, 그리고 주가 면에서도 소외받은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최근 상반기 랠리 이후에 7월달, 8월달, 9월달 시장 조정과 함께 상반기 주도주였던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이 전부 다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구간의 주가는 이제는 밸류에이션으로 설명 가능한 영역까지 조정을 들어왔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 이후에 이런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아예 그냥 관심 밖으로 두기보다는 이제 메가 트렌드를 이끌었던, 지금까지 메가 트렌드를 이끌었던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체크함과 동시에 저가 매수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지금 헬스케어 쪽이 한미약품의 주가 차트를 보셔도 아실 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레벨 다운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 레벨 다운 되면서 좀 가미됐었던 이슈가 바로 기술 이전과 관련돼 있는 호재성 내용을 미리 좀 사전에 유출된 게 아니냐 하는 당국의 조사가 있었던 것과 함께 주식시장 증권가의 분석을 사실 도맡아 하고 있는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제약에 대해서 최근에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모 증권사에서 처음 커버리지를 시작하면서 중립 의견을 내면서 제약주의 어떤 투자 심리를 조금 더 악화시키는 그런 또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는 좀 밸류에이션으로 설명 가능한 시점이 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매달 좀 어렵게 이권 대리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거든요. 예, 업계에 제가 다들 부탁을 좀 드려봐도 이 코너가 조금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소화하기 좀 기피하시는 코너가 돼가고 있어서 저도 조금 마음이 좀 안 좋긴 한데요. 한 달 동안의 이슈 가운데서 첫 번째로 좀 꼽아주시죠. 어떤 이슈를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테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IBB 지수에 대해서 한번 꼭 넘어갈 텐데요. IBB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테크에 관련된 나스닥 상장되어 있는 업종들의 대표 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트 보시면 상반기에 $400까지 상승했던 IBB 지수가 최근에 단기간에 $300 이하로 크게 급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상당한 거래량과 동시에 길게 꼬리를 달면서 일부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수준 보시면은 $354 정도 낙폭을 절반 이상 만회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국내 바이오테크 지수들은 이 정도 절반 이상으로 낙폭을 만회하지 못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동안 6개월간 바이오 업종 지수들이 랠리 보여왔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년, 5년 장기간의 랠리에 보여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 랠리를 우리나라가 단기에 반영하면서 지금 휴증 구간에 들어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IBB 지수의 상승,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섹터의 상승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글로벌 노령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추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정 이후에 만약 글로벌 증시가 깨어지지 않는다라면 아예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정말 메리트가 다 없어지지 않는 이상 다시 한 번 더 이 메가 트렌드를 이끌었던 제약 바이오 섹터의 주도주 복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분석을 할 때 또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분석이 일본을 우리 경제가 따라가고 있다는 부분, 뭐 일본의 장기 불황 때 유행했던 소비 컨셉들을 또 우리 주식시장이나 또 우리 경제에 대입을 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관련해서 뭐 제약 바이오 쪽에 그 섹터의 비중이 일본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늘어났던 부분들 장기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이 고령화라는 것이 이 제약바이오라는 것이 글로벌 메가 트렌드라는 점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 바이오테크 대표지수 IBB 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몇 년간의 랠리를 보여왔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차트에서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우리보다 선 조정 받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시기가 아무래도 언제인가요? 저희와 상관관계가 높은 지수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IBB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바닥 이후에 굉장히 낙폭 만회가 가팔랐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다소 이런 낙폭 만회가 가파르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그 저점 부분에 지수가 머물러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 바이오 제약 테크에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원화 강세 때문에 원화 강세에 의한 달러 유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그 바이오 제약 섹터의 약세 요인이라보다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흥국의 자금 이탈이 있다 보니까 이쪽 섹터에서의 자금 이탈도 또 급격하게 나타났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건데요. 다음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상으로는 바이오 제약 섹터가 충분히 이제 조정을 받고 하락 국면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글로벌 트렌드 머니, 그럼 글로벌 스마트 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그 글로벌 제약에 투자를 하고 있다, 실질적인 투자가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8월 20일에 스위스의 스트라우만 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스위스의 제약업체가 실적 발표했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스위스의 스트라우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명품 임플란트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실적 발표를 할 당시에 중국 및 일본을 포함해서 아시아 지역의 매출이 전년 동기에서 9%나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글로벌 그 성장이 저조한 반면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9%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좀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이와 함께 중국 내에 새로운 유통 모델도 구축했고요. 뿐만 아니라 자체 영업 조직을 개편하면서 교육 조직도 만들고요. 20여 개의 지점망도 확보했는데요. 지금 스트라우만의 분석에 의하면 2020년에는 약 하나로 따지면은 거의 8천억 규모로 형성할 것으로 보고 대규모로 지금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지도 화면 보시면은 지금 녹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스트라우만이 투자한 그런 지역을 표시한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아시아 지역에 상당히 투자 밀집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글로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성장률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규모 면에서는 아직까지 미국이나 유럽을 아시아 지역의 제약업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충분히 이런 트렌드화에서 성장률 면에서는 아시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나가고 있다. 그럼으로써 이런 명품 임플란트 업체인 스트라우만이 과감하게 아시아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투자한 내용들이 점점 더 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 상승했던 이런 랠리가 일단락에 끝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이 제약바이오라는 섹터가 선진국형 산업이라는 점도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이쪽의 소비라든지 비중이 굉장히 큰데 아시아는 지금 그런 선진국에 비해서 비중이 적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향후에 아시아 쪽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스위스 스트라우만이라는 기업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주가는 그 미래의 실적을
미리 당겨서 주가가 반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사실 제가 봐도 바이오 제약 섹터의 밸류에이션이 고평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달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주가가 조정 이후에 지금은 충분히 밸류에이션으로 실적으로 설명 가능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7월에 의약품 판매가 1조 537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증가했습니다. 5월, 6월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이렇게 역성장하는 모습 보였는데, 오히려 이런 메르스 여파를 딛고 꾸준히 이쪽 판매액은 성장하고 있다. 국내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7월의 의약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증가하면서 국내 업체의 역량 향상으로 국내 의약품 판매뿐만 아니라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동시에 증가하면서 수입 대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또 1분기에 또 강세를 보였었던 화장품 이들 산업이 기존에 우리가 계속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었던 수출 산업들, IT, 자동차, 철강, 조선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수출 기업으로서 또 변모를 하고 있는 부분들 계속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의약품의 수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가까운 성장세를 또 보였네요. 자, 그렇다면 이 정말 성장주로서의 면모나 글로벌 메가 트렌드라는 점에 있어서는 또 신뢰를 변치 않게 보낼 수 있지만, 이게 지금 밸류에이션 차원이라든지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또 앞으로 한 달 동안 있을 이슈들 좀 예상이 가능한지 조언을 해주시죠, 대리님. 네. 이번 주 9월 16일, 17일 정말 글로벌 빅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죠. 16일, 17일에 미국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회의에서 과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또는 기준금리 인상을 연기할지에 대해서 결론이 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 화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나타내면서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포지션을 충분히 나타내는 자료인데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갈색 차트 같은 경우에 과거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했을 시점에 나스닥 주도업종과 나스닥 지수를 비교한 차트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하기 전에 큰 폭으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기준 지수가 125에서 110까지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한 이후에 지수를 보시면 1.5년간 거의 1년 반 동안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의미냐면 2000년과 2007년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인상 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개월 내지 3개월 이전 국면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노이즈로 주도주뿐만 아니라 나스닥 지수 또한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금리 인상 이후에는 다시 한 번 더 시장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그 당시 때 어떤 업종이 상승을 했냐라고 봤을 때는 2000년 같은 경우에는 IT, 2007년 같은 경우에는 금융 섹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과 후에 이런 2000년도에는 IT, 그리고 2007년도에는 금융, 시장 주도주의 자리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과거 사례를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빨간색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나스닥, 그러니까 바이오 부분이 나스닥 지수에 차지하는 부분을 나타낸 부분인데요. 옛날 과거 2000년도, 2007년도와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최근에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 기준금리가 이번 FOMC 회의에 인상을 한다면 과거 경험 비추어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헬스케어 및 바이오 섹터가 나스닥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고스란히 국내 바이오 섹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FOMC 회의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을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연기됐을 경우에는 이런 성장주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가치주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춰야 된다는 어느 정도 위험 관리 측면에서도 주목을 해봐야 될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스케어 캘린더에서 지난 한 달 동안의 이슈 그리고 한 달 동안의 전략 세워봤습니다. FOMC에서 이번 달 금리가 인상된다면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주의 주도주 부각 가능성. 하지만 연기가 된다면 이런 성장주보다 가치주 쪽으로 좀 더 투자자의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